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귀경길 혼잡은 밤사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오늘도 귀경이 이어지겠지만 어제보다는 혼잡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필품 물가가 17% 올랐지만 쌀값은 제자리 수준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실질 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셈입니다. 대중들의 소액 후원을 모아서 문화예술 공연이나 작품을 창작하는 소셜 펀딩이 광주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제 귀경이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는 밤사이 혼잡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이 시각 상하행선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무렵에는 다시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기 시작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최고 6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38만여 대가 이미 귀경했고 오늘은 28만여 대가 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어제보다 혼잡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의 주식인 쌀과 벼농사는 찬밥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모든 생필품 값은 크게 올랐는데 쌀값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과 라면 한 봉지 값 중 어느 것이 더 비쌀까? 라면이 2배까지 안 되더라도 2배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라면가. 왜냐하면 한 봉지에 1,000원이 넘어가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드는 쌀은 100g 안팎. 농협 하나로 클럽 쌀값 기준으로 230원꼴입니다. 라면 한 봉지 값의 3분의 1. 심지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시골의 농민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엄청 싼 거죠. 그리고 옛날에 다른 물가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싼 거잖아요. 그나마 농협이 산지 쌀값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대형마트는 쌀을 헐값에 미끼 상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산지의 가격을 갖다가 형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적정 가격대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오르고 내린 산지 쌀값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가 안정을 빌미로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억누른 결과입니다. 쌀의 실질 가격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가지고 큰 손해를 받고 터무니없이 낮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지금의 쌀값. 일부에서는 쌀 소비가 크게 준 결과라고도 하지만 쌀 자급률은 지난 2년 연속 80%대에 머물렀고 내후년에도 100%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올해 고춧값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농가마다 울상입니다. 정부가 고추수매에 나섰지만 소비가 줄어든 데다 출하를 앞둔 고추 물량이 많아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고추 재배 농가입니다. 2,300제곱미터의 고추밭에서 빨갛게 고추가 익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아 작황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춧값 폭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인건비나 종잣대 등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 아무리 싸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대로 또 팔 수도 있는데 더구나 사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막 고추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난해 8월 고추 가격은 600g당 12,000원 선. 계속 떨어지던 가격은 지난달 5,800원대까지 내려가 1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고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올여름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7% 늘어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연간 고추 생산량과 맞먹는 9만 톤의 고추가 매년 수입되고 있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도 안 오다 보니까 고추는 계속적으로 한 3기 정도 이렇게 딸 수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량은 나오는데 가격은 그대로 점점 하락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고추 5,800톤을 수매하고 농협 계약 재배 물량도 12,000톤까지 늘려 가격 지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추 국내 소비량이 둔화된 데다 출하를 앞둔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추가 가격 하락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추석 연휴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과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각 지역구에서 귀경객과 지역민들을 상대로 얼굴 알리기와 함께 지지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과 안철수 신당을 염두에 둔 정치 입지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지역민들도 안철수 신당의 가능성과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정치 지형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판도에 이어 오늘은 전남지사 선거를 전망합니다. 3선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은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3선 제안으로 현직 도지사가 출마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쪽 후보군은 사실상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이 두드러진 후보는 동부권 출신의 주승용 의원과 서남권 출신의 이낙연 의원입니다. 동서 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두 의원은 전남 지역 곳곳을 누비며 경쟁적으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록 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겨낼 만큼 중량감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로는 김효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거론됩니다. 두 사람 다 인지도가 높다는 게 강점이지만 새정치를 대표하기엔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안 의원 측이 제3의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외의 인물들 간의 대결로 선거전의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경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립 근거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과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안철수 신당.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뚜렷한 만큼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소셜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광주에서도 이런 소액 후원을 통한 문화행사나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출신 패션 디자이너 전희준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모여 청춘 사용법을 얘기하는 이 자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모든 디자이너가 바라는 거고 저 또한 콘서트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소액 후원자로 참여해서 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돈이나 어떤 마음을 이제 후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메리트가 큰 것 같고요. 이번 콘서트를 제안하고 소액 후원을 이끌어낸 건 광주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젊은 문화 기획자들이 만든 이 기업은 공유할 만한 아이디어나 창작력이 돈 때문에 묻혀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워 크라우드 펀딩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마이밈이라는 온라인 펀딩 사이트를 개설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SNS 등을 통해서 후원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공연이나 강연이 11개나 되고 6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 일이 달성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많아진다면은 광주가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겠느냐. 조그만 후원을 통해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화예술 수요자가 직접 공급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가 지역 문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상대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재작년 2,500여 건에서 지난해는 4,200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전남 지역에서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11년 4,000여 건에서 지난해는 6,6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되는 중국 어선의 대부분이 목포 해역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납포된 중국 어선 240척 가운데 목포 해역에서 적발된 어선은 145척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제주 28척, 인천 23척, 태안 22척 순입니다. 같은 기간 불법 조업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원은 97명, 불구속으로 입건된 선원은 194명에 이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때면 주부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은 어떨까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주부 25살 레이 데스리 씨. 결혼 3년 차지만 명절 때면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어부터 음식 장만까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탓입니다. 좀 몰라요. 진짜요. 이해하고 싶은데 그 마음 아세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초기 결혼 이주 여성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시기지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음식 만들기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해 상당수가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